국내 연구진이 세계 21개 나라 소금을 조사한 결과 90% 이상이 미세 플라스틱에 오염돼 있었습니다.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산 소금의 오염이 가장 심각했고 국내산 소금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남재현 기자입니다. 6개 대륙 21개 나라 소금 가운데 아시아산 소금에서 가장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습니다. 인도네시아산 소금에서는 킬로그램당 13,000개나 되는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고 대만산은 1,600개, 중국산 소금에서는 700개가 넘는 조각이 나왔습니다. 국내산 소금 3종류에서도 모두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는데 킬로그램당 최고 230개의 조각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의 플라스틱 오염도의 심각성을 보여준과 동시에 한국도 이것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정말 여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아시아산 소금에서 이렇게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된 건 주변이 온통 플라스틱 바다이기 때문입니다. 플라스틱이 많이 버려지는 강 하구를 표시한 지도인데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중국과 인도네시아 주변에 몰려 있습니다. 강을 따라 바다로 흘러간 플라스틱이 잘게 부서져 소금에 스며드는 겁니다. 또 눈에 띄는 건 천일염뿐만 아니라 불순물을 제거한 정제염, 육지에서 나는 암염이나 호수에서 나는 소금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추정한 하루 소금 소비량은 10g 정도. 이번 조사 결과 평균 매년 2,000개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을 소금을 통해 먹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MBC 뉴스 남재현입니다. 화제의 뉴스를 모아 짚어드리는 뉴스터치 시간입니다. 첫 소식 볼까요? 네, 우리가 1년 동안 쓰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으면 달에 닿을 정도로 그 양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또 재활용을 한다고 해도 너무 많이 쓰이니까 정말 문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 플라스틱이 분해가 잘 안 돼서 골칫거리인데요. 40년 넘은 플라스틱 용기가 멀쩡히 발견돼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스페인의 한 해변가에서 발견된 요구르트 용기입니다.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서 생산된 제품인데요. 44년 동안 바다를 떠돌다가 해변가에 도착했을 텐데 올림픽 마크와 상표의 색감이 방금 생산된 제품이나 별 차이가 없죠. 이 용기는 정기적으로 해변을 청소하는 현지 환경운동가 마이테 몬포가 지난 2일에 발견했는데요. 몬포는 이 플라스틱 용기가 자신보다 수백 년은 더 살아남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버려진 플라스틱이 분해돼도 미세 플라스틱이 된다며 우리는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을 먹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 따르면 바다를 떠도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오는 2050년 바닷속 물고기보다도 많아진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사용을 좀 줄이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일단 뭔가 제품을 만들 때부터 플라스틱을 좀 안 쓰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소비 활동의 포장과 배달이 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재활용을 위해서 분리배출을 하지만 실상은 이 재활용의 수익성이 떨어지다 보니 원재료 늘었다고 업체들이 마냥 반기는 것도 아닙니다. 이 플라스틱 폐기물 대체 얼마나 늘었고 친환경적인 해법은 없는지 먼저 그 실태를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정에서 수거된 플라스틱이 제일 먼저 도착하는 곳. 트럭 가득 실린 폐플라스틱이 선별 공장에 내려집니다. 페트병, 비닐 등 플라스틱 폐기물이 산처럼 쌓입니다. 플라스틱이 얼마나 많은지 기계차가 한번 밀어붙일 때마다 파도처럼 출렁입니다. 커다란 집게가 마치 물을 쓸어 담듯 컨베이어 벨트로 옮기면 본격적인 선별 작업이 시작됩니다. 플라스틱이라고 해도 다 같은 플라스틱이 아닙니다. 페트병과 음식 용기, 그리고 투명한 것과 색깔이 있는 것들을 구분해야 재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물질을 걸러내는 겁니다. 가전제품인 진공청소기가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누군가는 묵직한 아령을 분리수거함에 넣었고 헤어드라이어와 전화기를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키보드와 전선, 컵라면 용기, 축구공도 나옵니다. 볼펜이라든지 빨대라든지 왕구류들, 인형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재활용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걸러진 못 쓰는 잔재물이 산처럼 쌓였습니다. 작업을 해도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근무자들이 추가적으로 잔업을 통해서 물량을 처리해야 될 정도로 혼합 플라스틱
처리 물량이 늘었습니다. 이 공장에 들어오는 폐플라스틱은 하루에 대략 110톤. 특히 배달 음식용 포장 용기가 부쩍 늘었습니다. 집에서 음식을 시켜 먹다 보니까 일회용 플라스틱, 우리가 음식 식당에서 주문을 해서 먹다 보니까 플라스틱이 더 늘은 걸로 보여집니다. 버려진 플라스틱이 늘면서 재활용 공장으로 유입되는 폐플라스틱 물량도 폭주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배출된 페트는 선별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압축된 형태로 재활용 공장에 도착합니다.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플라스틱이 강처럼 흐릅니다. 이곳에서는 플라스틱을 잘게 부숴 쌀알 같은 작은 조각, 즉 플레이크라는 재생 원료를 만드는데 플라스틱 조각들이 끝도 없이 자루에 담깁니다. 올 상반기 전국의 플라스틱 폐기물은 하루 평균 848톤으로 지난해보다 15.6%나 늘었고 이 같은 추세는 가을에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9월, 10월 지금 들어와서 줄어야 되는데 15%가 늘었으니까 상대적으로는 한 20% 정도. 하지만 폐기물 재활용의 핵심인 이들 기업들은 밀려드는 일감에도 깊은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경기가 나빠지고 유가가 하락하면서 신제품 가격도 낮아져 재활용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내년 1월에는 폐기물 시장의 큰 손인 중국이 재활용 제품 수입을 더 걸어잠글 예정입니다. 중국이 문을 걸어 잠그니까 쓰레기가 갈 곳이 없어지고 쓰레기 가격이 재활용품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죠. 수익성이 악화돼 밀려드는 폐기물을 다 처리하지 못하면 결국 쓰레기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의 플라스틱 재활용 현장. 해법은 없는 걸까요? MBC 뉴스 김민우입니다. 영국 한 대학 연구팀이 지난 2014년부터 20년까지 세계 각국이 발표한 논문을 분석한 결과 전 세계인이 1인당 연간 섭취하는 미세 플라스틱 양이 5만 4천 개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생선에 박힌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단면을 얇게 자른 생선살 튀김. 속을 들여다보기 위해 현미경으로 확대해 볼까요? 맨눈으론 전혀 보이지 않던 길고 얇은 이물질이 생선살에 콕콕 박혀 있죠. 이것의 정체는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과학 콘텐츠를 제작하는 호주의 한 과학자가 사람들이 자주 먹는 냉동식품에 상당한 양의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다는 거 알리기 위해 제작했습니다. 과학자는 이미 사람의 신장과 같은 중요한 장기에 미세 플라스틱이 축적된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는데요. 미세 플라스틱은 분해되지 않은 상태로 섭취돼서 몸속에 남아 문제를 일으키고 이 화학물질이 장기적으로 우리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알 수 없어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는 저렴한 상표의 한 개의 제품만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했다면서 모든 생선살 튀김이 영상처럼 미세 플라스틱을 갖고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산물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간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해로운가인데요. 네, 그렇죠. 하지만 아직 인체 유해성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작으면 작을수록 더 위험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의 직경이 20마이크로미터, 즉 50분의 1mm인 것들은 혈관 속으로 침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물 실험 결과에서는 100나노미터, 즉 10,000분의 1mm 이하의 플라스틱 입자들이 간과 심장, 뇌까지 침투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유해성 기준은 아직 없습니다. 얼마가 들어갔을 때 체내에 어떤 위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연구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연구진은 이번에 조사된 국내산 조개류 4가지만 먹는다면 큰 위협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개뿐 아니라 어류를 포함하고 우리가 먹는 수산물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입산, 특히 중국산을 더하면 더 많은 플라스틱을 먹게 됩니다. 게다가 플라스틱은 수산물에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수돗물과 생수, 소금, 화장품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럴 경우 폐류를 통해 섭취하는 플라스틱 200여 개에 더해 수백 개를 더 섭취할 가능성이 큽니다. 플라스틱 자체가 어떤 한 가지의 화학물질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 화학물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건강 영향을 보려면 정말로 심층적인 그런 연구들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연구진은 폐류에 이어 다른 수산물과 다른 음식물에 대한 추가 조사가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연구진은 조개를 먹을 때는 충분히 해감, 즉 이물질을 뱉어내게 하고 어류는 내장을 많이 먹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